자, 2021 수능 특강 수록 작품 고전시가 중에서 고대가요 구지가입니다.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구간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9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족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이게 구지갈 때 구가 이제 거북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은 일단은 고대가요에 해당이 돼요. 이 고대가요가 삼국시대 때까지 불려졌던 노래를 이제 고대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가요가 이제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에 나왔던 공무도화가, 고구려의 황조가, 그 다음에 신라의 해가, 백제의 정읍사,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지가가 나오는데, 이 구지가는 언제 때 얘기냐면,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즉 개인적 정서를 하고 있는 개인적 서정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집단적인 정서, 집단 정서라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집단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뭐 집단적 소망, 뭐 아니면 집단적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서사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시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저기 영신군가라고 합니다. 영신군가. 이 영이라는 말이 환영하는 거예요. 이거 뭘 환영하냐면 신군, 신이 보낸 임금을 환영하는 노래다. 그래서 영신군가라고 합니다. 자, 이 노래는 언제 때는 가락국이라고 그러죠. 그 지금으로 따지면 경남 지방, 경남 김해 지방을 배경으로 잡았던 가야라고 불리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요. 이 김수로 왕의 강림 신화, 강림이란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라고 하는 건데, 이 김수로 왕 강림 신화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가 이 구지가예요. 그러니까 김수로 왕 강림 신화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아홉 부족이 모여가지고 임금이 이제 맨날 우리끼리 싸우니까 안 되니까는 이제 임금이 필요하다. 그 임금을 얻어달라고 해가지고 가야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작대기로 이제 땅을 두들기면서 뱅뱅 돌아가면서 이 구지가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자줏빛이 쫙 비치더니 비쳐서 땅에 닿은 곳을 파봤더니 알이 하나 있더라. 근데 이제 알을 갖다가 이제 고이 모셔놨더니 알에서 애가 깨어나는데 깨어나자마자 하이 하고 굉장히 똑똑한 모습을 보였더라. 그 사람이 이제 김수로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수로 왕이더라. 김수로는 배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되는 이런 줄거리 속에 이 노래가 들어가는 거여서 요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신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삽입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 가요는 다 어떤 설화문학이요.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 또는 역사 속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가요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고요. 자, 이런 구지가의 노래는요. 이미 이제 여기서 딱 보여준 것처럼 땅바닥에다가 작대기를 두들기면서 이 구지가를 불렀던 임금이 있는 알을 보내주더라라는 것이 이미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전기적 설화에 해당이 되고, 어차피 이 신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화잖아요. 이 신화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이 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신화에 삽입되어 있는 이 삽입가요도 마찬가지로 비현실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주술성입니다. 결국 주술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왜 주문을 외우고자 할 때 주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주문이 뭐를 포함하고 있는 주문이냐면 이제 매직, 그쵸? 예, 마술성을 포함하고 있는 주문을 우리가 이제 주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지가라는 노래 자체가 노래라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직 주문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주술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래는 간단하죠.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게 간단합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놓아라 했습니다. 명령의 의미죠. 그냥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돌려 말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번짝이 끽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결국 뭐냐면 이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시에, 요구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시에 너는 널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위협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바로 구지가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끝났다고요? 예.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거북이는 일단 머리 자체가 뭐 흉하게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용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신적 존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신적 존재가 나오는데, 이 거북이가 나와 있는 노래가, 이 노래에서 거북이는 신적 존재로서 결국 뭐냐면 임금을 보내주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북이는 이 노래에서는 플러스 신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임금을 내려보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마이너스 신으로, 즉 부정적인 의미의 신으로 그려지는 노래가 있는데, 똑같이 거부가 거부가인데 이번엔 머리를 내어놓아라가 아니라 수로 부인을 내어놓아라. 남의 아녀자를 앗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냐. 만약 수로 부인을 내어놓지 않으면 너도 구워서 먹을 거야 짜샤. 뭐 이렇게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신라 때 노래인 해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가에서는 거북이가
부정적인 신으로 그려지게 되고 이 노래에서 거북이는 긍정적인 신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할 때 이 머리는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생명의 중심 아니겠니? 그래서 생명의 탄생, 머리를 내밀어라는 말은 어떤 생명을 내밀어라, 생명을 제발 좀 탄생시켜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머리가 아무튼간에 캡이잖아. 맨 위에 있으니까 우두머리야, 우두머리. 그렇죠, 이렇게. 이 우두머리의 또 탄생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 즉 거북이가 보내준 생명의 탄생, 거북이가 보내준 우두머리, 즉 지도자의 탄생을 소망하는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직설적인 명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협박이 나오는데요. 이게 협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직설적인 명령은 결국은 이 소망에 대해서 군더더기 안 붙이고 직접되고 전달하기 위한 어떤 강조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주술 효과예요. 실제로 거북이 너 구워서 먹을 거야 그러면은 야 나 신인데 구워서 먹을 거야 안 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인 대화에서의 얘기고 신을 거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북이한테는 위협을 하지만 이게 신으로 번역이 될 때는 뭐냐면 제발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간곡한 소망으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위협은 결국 뭐냐면 주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형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위협을 그 자체 액면 그대로 보지 마라. 그냥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와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구지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